이번 조난자는 짠순이 여친 때문에 파혼 위기라고 하는. 파혼? 지금 사연자가 도착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내년 6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입니다. 저희는 13년간 연애를 할 만큼 쿵짝이 잘 맞았는데요. 문제는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치명적인 단점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지질이 궁상이에요. 한여름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고요. 먹는 걸로 구박하고 물건도 버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놈의 돈. 결혼 전부터 이렇게 짜게 구는데 저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짠순이구나. 또 뭐 여자친구분이 지질이 궁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궁상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인공분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저 펌 비싼 펌이거든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로 좀 짜게 구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에어컨을 네. 잘 마음대로 못 틉니다. 에어컨을요? 이 삼복더위에? 허락해줄 때만 틀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것도 네. 진짜 막 영혼까지 짜야지 나올. 나중에 잘라서 가위로 퍼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쓰시는 가위로 자릅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좋아하는 여름에 수박. 수박 없이 어떻게 여름을 합니까? 아니 먹게는 해주죠. 근데 그 막 개수 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북한도 그게 풀렸거든요. 아니 수박 제한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수박 제한. 또 제가 냉면을 네. 너무 좋아해요. 네. 하루에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싶은데 그것도 허락해 줄 때만. 그냥 또 음식을 좀 흘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흘린 것도 주워서 먹으러 가니까. 자, 그럼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요. 3초 안에 얼른 주면 괜찮아. 그래서 이 모든 게 허락해 줄 때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속상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과일을 아예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좀 하마 수준으로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kg 넘는 이제 수박을 사면은 10일 동안 혼자서 그냥 다 먹거든요. 10kg? 10일? 10일은 오랜데? 10일에 10kg밖에 안 먹은 거면 되게 소식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박도 한 3만 원 정도를 하는데 10일에 한 번씩 사달라고 하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용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비를 계속 하니까 이제 공동 데이트 비용으로? 그쵸. 근데 냉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전 또 냉면을 안 먹어요. 네. 냉면을 1일 1냉면을 하고 싶어 해서 요즘에 또 평양냉면을 꽂혀가지고 평양냉면이 막 살이 추가하니까 24,000원 혼자 그렇게 먹더라고요. 화가 너무 그냥 용돈으로 하라고. 용돈으로 하면 되는데 무조건 공비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 열이 받는 거죠. 그럼 그 흘린 거는 왜 주워 먹으라고 했어요? 아니,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이유는 진짜 궁금하네요. 너무 덥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안 트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복층이에요. 네. 그래서 2층은 그 벽걸이 에어컨이라서 네. 그 전기세가 좀 덜 나가고 네. 1층은 카페 이런 데 있는 큰 에어컨이라서 사방으로 나오는 거. 완전 360도 나오는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층은 항시 켜져 있어요. 네. 근데 1층에서 이제 밥하는 30분이 너무 힘들다고 1층도 켜달라고 하는데 30분 때문에 키자니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나왔었어요? 저희 그냥 보통 한 달에 한 30 나가거든요. 전기세만 30만 원 내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에어컨비 3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네. 네, 많이 나올 때는 뭐 30만 원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0만 원이 나온다고 쳤을 때 네. 만약에 아껴서 10만 원이 나오면 네. 20만 원 아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감정 싸움은 100만 원치를 하는 거예요. 큰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치 싸워서 결국 저는
굉장히 돈을 아낄지언정 결국 저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감정 손해를. 사람이고 우리 남자친구분이 주댕이가 살아있네요. 말 잘하시네. 저 방금 멘트에 좀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우리의 감정 싸움이 저는 100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어려서 저렇게 계속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쳐맞았어요. 연병하네, 연병해. 공부는 못하는 놈이 주댕이만 살아갖고 지랄 연병. 그렇게 말했는데 와, 그 느낌이 확 드네요. 그리고 또 정말 좀 제가 치약을 아낀다고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치약을 아껴가지고 만약에 한 1년을 아꼈다고 치면 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네. 커피 한 잔이 될까? 아. 근데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막 저기 강릉에 막 흑임자 커피 있잖아요, 푸마루. 자기 한번 5잔 먹으면 안 되겠네요. 들어가서 원샷 때리고 이태리처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또 어릴 때 또 부모님이 많이 아끼시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지만 근데 돈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죠. 어렸을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완벽하게 독립을 했거든요. 네. 뭐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완벽히 독립을 해서 그냥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좀 에어컨 좀 그래. 내가 먹고 싶어 먹으려고 돈 버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뭐 굉장한 사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름에 그 냉면 그때 안 먹으면 언제 먹습니까? 수박 장마 오기 전에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그 비 많이 맞으면 단맛이 다 빠져나가요. 맞아. 정말 너무 맛없어. 정말 오늘 정말 말 잘하신다. 좀 느낌이 약간 6.25 겪은 분 같은데. 아니 뭐 저도 어릴 때 막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되게 이제 힘들게 엄마 혼자 이제 저를 키우셔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많이 컸어요. 이제 엄마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크면 이제 밥도 잘 못 남기고 그리고 다 절약해야 되는 게 솔직히 그냥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저는 절약하는 게 그게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럼요. 김종국님 같은 경우에도 막 휴지 몇 칸 쓰시는데 그렇게 부자도 근데 나는 부자도 아닌데 내가 왜 치약을 안 나오면 그냥 버려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살아야 되나? 흑임자는요? 할 말이 없어요. 흑임자는. 근데 결혼을 앞두시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이 행동보다 이 행동을 만든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도 배우자도 서로 충분한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연애로 13년을 살았어요. 결혼 전에 알아봐야 될 궁합은 언어의 궁합이거든요. 근데 그 언어의 궁합은 말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원인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이해. 근데 이제 남자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돈 맨날 돈 했어. 그걸 너무 오래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 좀 먹을 때 너무 그거 재지 말고 하나 더 시키자. 그리고 좀 남기면 어떠냐. 좀 그때 딱 그 스웩. 이게 맛이거든요, 이 남자에게. 그 과거에 대한 대항적 맛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남성분처럼 그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돈 하는 집안. 그래서 저는 음식 시킬 때요. 어느 날인가 딱 보니까 2개 시켜도 되는데 그럼 하나 더 시키자. 야, 그렇게 살지 말자.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재성 씨랑 여행 한번 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빈티지 옷가게를 가는데 제가 보기에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 뭐 신발이나 옷을. 네. 근데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의 입장에선 희한한 거예요. 저 정도 마음에 들어하면 저 정도 가격은 자기 버는 수입에 비해서 이렇게 좀 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 쇼핑하는 걸 보고 좀 다른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되게 비슷하게 돈 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처럼 야, 좀 후회해도 사. 사람이 지르는 힘이 있어야 돈도 버는 거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돼버렸는데
재성이는 비슷한 과정에서 자랐지만 엄청 그걸 철저하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사달라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였어. 눈치가 없었어. 저 형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예 자기밖에 몰라. 계속 일부러 가서 이걸 만지작 됐으면 그걸 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고민했는데. 뭐 눈치가 없었네. 자 눈치가 없었네요. 근데 뭐 남자 옷 사주고 싶진 않고요. 근데 나중에 진지하게 옷 얘기 아닌 걸로 이렇게 말은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재성아, 내가 보기에 너는 이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 네가 후회해도 한번 지르는 훈련을 해봐. 사고 싶으면 어린아이 같이 너 그냥 사. 네가 살아온 의식에 대해서 한번 저항해보면 어때? 맞아요. 돈 씀씀이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 결혼을 할 거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결혼은 잘 맞든지 아니면 안 맞는데 저 사람의 공간을 인정해 주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럼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인정해 주는 마음이 어쩌면 사랑의 실체에 가까워요. 나 저 사람 저거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 난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바꾸고 싶지 않아. 그 상처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상처가 있는 채로 나랑 같이 살자. 그때 그 상처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자기가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나 인정해 주고 오히려 알아주고 아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때 사람이 스르륵 이렇게 변해간다니까요. 맞아. 그러니 부디 오늘 막 아웅다웅한 게 되게 재미있는 연애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거 끝나고 얘기 많이 또 해보세요. 오늘 얘기 듣고 어땠는지. 흑임자 몇 잔까지 마실 수 있는지.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는 첫사랑과 연애 없이 결혼을 해서 20살부터 42살까지 애만 낳은 50대 엄마입니다. 22년간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고요? 네. 무려 7남매. 7남매. 애국자다. 7남매. 문제는 7남매 육아도 벅찬데 남편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진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 지난주에는 이혼하자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라면은 혼자 나왔나요? 김창욱 쌤, 예? 제 남편 좀 혼내주세요. 칠남매면은 사실은 거의 독립유공자라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 칠남매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네, 신라면 어머님 사연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이 아버님과 어머님 칠남매면은 식비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식비는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요. 7명을 삼시세끼 다 먹이. 지금 큰애가 32살이고 둘째가 29, 셋째가 지금 22살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출가를 한 상태고 애들이 이제 4명만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먹으면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다 하면 제가 뭐 족발도 집에서 삶아주고 떡볶이부터 뭐 로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혹시 집에 냉장고 몇 개입니까? 7대 있어요. 1인 1냉장고야.
아니 어떻게 7남매를 이렇게 꾸리게 되셨습니까? 아 처음에는 네. 둘만 낳고 이제 그만 낳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년을 쫄랐어요. 아, 7째를 낳자고? 네. 막내 하나 낳고 싶다. 여보 한 명만 더 낳고 그만 낳자. 그랬더니 좀 그만 좀 해. 이제 더 나면 큰일 나. 네. 그죠, 여섯째까지 네. 이럴 때. 그래서 그날 엄청 싸웠어요. 근데 네. 그 싸운 날 7째가 생긴 거예요? 네. 어머니 그 애가 말입니다. 애가 기도를 해서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손뼉도 마주쳐야죠. 네, 근데 그거는 애정 전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이가 나온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지금도 하루에 10뽀뽀는 하는 것 같아요. 10보를 하신다고요? 네. 아니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좀 과해요. 많이 과해요. 아, 스킨십이?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걷기를 하잖아요. 네. 걸으면 손이 이렇게. 엉덩이로.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둘이 이렇게 산책,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서 쭈물 이 말씀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전완근 운동이거든요, 이게. 아, 그건요. 물론 뭐 저만 더 싫어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싫지 않은 표정이니까. 근데 50대가 되고 그러는데도 누나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하고 맞아요. 저희 매형이라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아니요. 아니 저희가 32년 차인데 그 남편한테 소가리를 엄청 한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은 또 일 특성상 새벽 5시 반에 나가면 여름에는 7시에 겨울에는 한 6시쯤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낮에는 산후조리 할 때는 그럼 저는 이제 모유를 먹이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딱 치아가 날 때쯤 되면은 물잖아요. 이제 피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때 남편분은 그러면 안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밤에 자고 자고 있죠. 있었죠, 저는. 다른 방에서. 어. 그렇게 7살 때 병설 유치원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어린이집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아, 직접 직접 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사춘기를 지났잖아요. 근데 애들이 7명인데 너네들은 사춘기가 한 번이 오지만 나는 사춘기가 7번을. 네. 7번이니 니네들 때문에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요즘에? 계속 슬퍼. 막 계속 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저희 둘째가 저랑 좀 싸워가지고 한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 저희 둘째가 집 앞에 학교까지 왔다가 저를 안 보고 아빠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한 상태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집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럼 보지 말고 너 할 거 해라. 제가 그랬어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딱 바꾸고 집도 싹 옮겨버리고. 어이구. 그래서 저는 계속 울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애들만 쳐다보고 사냐. 그냥 놔. 네가 애들을 놔야. 놔, 여보, 놔. 내가 잡으면 되잖아. 속으로는 이놈 인간이 좀 중간에서 좀 해주면 좋겠구만. 나는 자식을 못 본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그래서 나는 자기랑 안 될 것 같아. 어.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는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이해. 그래서 자기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예.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화가 나도 저는 좀 이렇게 열르다 이렇게 가라앉히는 성격이고 집사람이 좀 성격이 불 같아요. 한번 오르면 수그러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싫다고 말을 하고 섰는데 이거를 바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던 건데 이제 그걸 못 참은 거지 집사람은. 그러니까 풀어질 때까지 좀 사그러들 때 그때 아버님이 하시려고 한 거죠. 예. 풀어질 때까지 한 30년 정도를 풀어질 때까지.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방침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그 저는- 방임 예. 이렇게 내두는 편이고 집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요 제가요 저희도 3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 어릴 때 아빠가 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버셔야 되고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엄마가 없었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 애들을 다 이제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이러고 학교 가면 다른 애들 다 도시락 먹을 때 진짜 물 마시는 수준. 그렇게 굶으면서 컸는데 내 새끼들은 내가 없어도 똘똘 뭉쳐서 나중에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기들을 좀 많이 낳게 된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좀 어떠셔? 그럼 아프다.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 엄마는 어금니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왜? 결국 아들이 돈 내야 되니까.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돈이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게 더 무너져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옆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자식 6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알아주질 않으니까 젊어서 엄마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이 뜨거운 용광로를 자기의 튼튼한 철로 감쌌는데 이제 나이가 잡숫고 갱년기도 오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돌봐주고 챙겨야 할 것은 우리의 7명의 자식이나 남편이 아니라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20살에 결혼하게 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가.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우리 엄마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다른 애들 다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나 괜히 운동장에 막 뭐 나가서 뭐 하는 척하고 뭐 수돗물이나 틀고 뭐 땅바닥에 뭐 짝대기로 그림이나 그리고 그 세월의 그 서러움과 스산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가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까이 가서 자녀들과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엄마가 우리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모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는데 말할 수가 없어. 왜? 이거 말하면 또 아내가 상처받으니까. 또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럼 또 아버지는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좀 해, 자기야. 손은 빠르고 입은 느려.
그러니 이제 자녀들과의 거리는 살짝 띄시고 이제 진짜 찾아가면 좋을 것은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도시락을 싸지 못했던 스산에 아는 그 아이. 네. 그 나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 어떻겠느냐. 내가 벌써 50이 넘었네.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슬픈데 지금은 가족도 많아지고 남편도 있고 너무 좋은데 너 자신을 위해서도 옛날은 잃어버리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미라야. 아버님 지금 어머니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